며칠 동안 강의를 해 올리지도 못하고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나름 이동도법 음악 이론이죠. 음악 이론에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나름 한 3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음악의 참 이론, 이동도법을 알아가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음악에 눈을 뜨고 음악을 들을 줄 아시고 악보를 볼 줄 아시는 그런 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죠. 그리고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에게 악보를 보내드리기도 했죠. 그 악보를 보내드린 결과는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평생 음악을 하면서, 정립한 내용을 제가 악보를 보내면서 단돈 한 푼도 안 받았거든요. 등기를 보내면 1인당 한 3,000원 정도 들거든요.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나름 음악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이것만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쉽게 언덕을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쿵짝짝 오르락 내리락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을 담은 악보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악보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악보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안타깝죠. 왜? 제가 보내드린 악보를 가지고 최소한 한 달만 연습을 했어도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악보를 보고 연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것을 찾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거 별것 아니네. 별것 아니네. 애기들인데 금덩어리를 주면 그 어릴 때 왜 그거 있잖아요. 애기들인데 명절 되면 친척들이 와서 옛날에 백환 시퍼렇게 생긴 백환짜리를 주면요 애기들이 돈을 안 받았어요. 싫대요. 10환짜리 50환짜리 100환짜리 주면 애들이 받아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숙달되어 왔으니까 100환짜리를 주니까 애들은 종이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한 두세 번 해보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정말 없거든요. 그 악보를 가지고 최소한 한 달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손이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하게 연주를 하게 되면 이거네 라고 깨달으셨을 텐데 연습을 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음악을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 제 악보를 받으면 이게 뭔가를 전달하는구나 라고 알 텐데 제가 악보를 받으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참기름을 먹으려고 하면 참깨를 볶아야 되거든요. 볶는다고 금방 볶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참깨를 볶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기름을 짤 수 있는 정도의 참깨를 볶으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음악을 연주를 잘하려고 하면 자기의 고정관념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연습
하지 않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평생 음악을 하면서 이것만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쉽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악보가 그냥 하나의 100환짜리 종이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쓸쓸했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강의를 올리지 않은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제가 악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악보를 만들기 시작했느냐? 내가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세미나를 하면 악보를 나눠 드리고 그 악보를 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하는 법인지를 제가 실내를 들어 가지고 연주를 하고 직접 연주를 하게 하면 금방 되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베이스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바로 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악보를 만들기를 시작했죠.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음악적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동도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의를 하고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게 되니까 옆에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구독자 혹은 시청자분들만 알지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권해드리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화려한 연주 솜씨나 그리고 아름다운 멋있는 분들의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결론을 얻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굴도 잘 안 보여드리고 강의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제가 음악실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왼손 베이스가 잘 안 되거나 연습을 해도 실력이 잘 향상되지 않는 분들은 제 세미나에 오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밝히지는 않겠는데 어디서 4년을 아코디언을 배웠대요. 그 연주를 해보라니까 고향의 봄, 아리랑 뭐 이런 곡도 제대로 연주를 못 하시는 거예요. 특히 왼손 베이스를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가 거지가 없죠. 왜? 돈도 돈이지만 그 4년 동안의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대체적으로 악기를 만지게 되시면 정년퇴직하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5년, 10년을 그냥 악기에 매달려서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걸 제가 볼 때 안타까움이 들었던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너무 긴 시간을 허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책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책을 만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그냥 골치 아픈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듣고 직접 연주를 해보고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거네, 이 맛이야 라고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정말 아코디언이나 전자올겐이나 색소폰 상관없어요. 기타도 상관없어요. 정말 음악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그 어느 지역과 지역을 알려주셔야 돼요. 충청남도면 남도, 북도면 북도, 전라남도면 남도,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지역을 알려주시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세미나를 한다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만사 젖혀두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그냥 취미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연습 빠지고 뭐 하러 간다고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뭔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가슴에 있는 소리를 담아서 연주를 하실 텐데 영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사랑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좀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격식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자재로 정말 적흥 연주. 조금 전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연주를 했죠.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네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너무 복잡하게 연주하네, 어떤 분은 막 시끄럽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적극 연주라는 것은 마음의 느낌대로, 마음의 어떤 감정의 흐름 따라 연주를 하는 게 적극 연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와 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 죽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시끄럽게 연주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연주를 하고 싶으시면 저를 만나셔야 돼요. 세미나를 오셔야 돼요. 제주도 있는 분들이 걱정되기는 해요. 제주도 아이고 제주도 갈 수도 있죠. 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지금까지 들었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연주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앞에 보이죠? 저 다리 꼭 별처럼 보이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적극 연주라는 거거든요. 적극 연주는 관객들의 마음을 알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마음을 연주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적극 연주잖아요. 적극 연주.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 자기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현상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 느낌을 이 소리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 연주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극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명 읽기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계명을 읽을 줄 알아야 가는 길을 알게 되고, 가는 길을 알아야 주요 사마음의 흐름을 알게 되고, 주요 사마음을 알아야 부사마음, 대리코드라고 들으셨죠? 부사마음에 대한 그 느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읽지 않으면 악보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지금 캄캄하잖아요. 지금 이게 제 음악실에서 멋있죠? 경치는 멋있죠? 7월 1일 날 이곳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연주회를 가지게 될 건데 실력은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를 안 보고 나비야 학교종이든 나비야든 고향의 봄이든 오빠 생각이든 뭐든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보를 보지 않는 것. 우리 그 노래하는 거 좋아하죠. 트롯, 우리 대한민국은 트롯 열풍이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들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래요.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악보를 보고 연주하면 그건 관중들하고 눈 맞춤도 안 되고 서로 우리는 눈빛으로 말을 잘하잖아요. 눈빛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 눈빛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보 없으면 연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밥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는 남 앞에 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남 앞에서 연주를 조금이라도 하려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교과서를 펴놓고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컨닝이라고 해요. 컨닝. 빵점 처리되잖아요. 그것처럼 연주를 하는 것도 악보를 보면 연습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하려고 하면 악보를 보지 않아야 그만큼 노력한 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연주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겁도 안 나요. 그냥 악보 없어 청중들하고 관객들하고 웃으면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게 악기를 가르치다 보면 뭐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악보 없이 연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인데 배우시는 분들은 한 달만 지나면 전부 악보를 안 보고 연주를 해요. 왜? 그것은 가르치는 선생의 차이점이죠. 차이점.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디 가서 연주를 악보 없이는 연주를 못하니까 혼자는 또 자신이 없으니까 뭐 10명씩 20명씩 때를 지어서 올라가죠. 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만 앞에서 마이크 대고 연주를 잘하면 전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요즘은 반주기를 틀면서 연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아코디언의 장점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아코디언의 장점을 포기하는 그런 연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반주기랑 연주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연주할 때마다 반주기를 이용하는 것은 그건 아코디언의 장점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결론은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5월인데 5월 12일이가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니까 불금이네요. 5월 12일인 것 같네요. 5월 12일인데 봄이 되니까 꽃 구경, 그 지리산 운봉에 남원 운봉이죠. 운봉이 지금 철쭉제가 한창이라고 운봉의 제자가 선생님 구경하러 한번 오시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쭉 구경하러 갈 틈이 없어요. 왜? 저는 혼자 있으면 연습해야 되고 또 제자들 훈련시키려면 악보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손가락 번호 달아야 되고 또 이제 오브리카토 배우는 제자들은 오브리카토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꽃놀이는 못하지만 이 연주를 하면서 연상을 하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제가 연주를 하거든요. 그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처음에는 약간 칠게요. 이 꽃잎이 날리는 게 느껴지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꽃잎이. 제가 꽃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 꽃잎이 두꺼운 꽃잎은 툭 떨어지고 마는데 꽃잎이 지금 진레꽃이 한창 피어 있거든요. 벚꽃이나 진레꽃 같이 꽃잎이 아주 적고 이래 두께가 얇은 이런 꽃잎들은 바람이 불면 휙 돌면서 날려가거든요. 그걸 이제 표현한다고 이 막 뱅뱅뱅뱅 도니까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멜로디를 들을 줄 모르니까 뭐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하지? 깔끔하게 연주를 하지. 왜 저렇게 막 정신없이 하지? 적극 연주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드러낼까를 고민하는 게 적극 연주잖아요. 적극 연주. 그래서 적극 연주와 어디 가서 이제 심사를 받는 대회하고는 적극 연주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적극 연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고전음악에 보면 모차르트 선생님은 그 음악을 아주 깔끔하게 화려하게 연주하는 분이고 베토벤은 적극 연주를 정말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토벤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베토벤 선생님을 좋아하거든요. 강할 때는 아주 강하게, 약할 때는 아주 약하게. 모차르트 선생님은 아주 화려한 그런 음악을 만드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 표현하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기술,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배워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 노래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계명 읽기가 철저해야 돼요. 계명 속에 1도, 4도, 5도, 2도, 3도, 6도, 7도 이렇게 화음들을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명 읽어주세요, 계명 읽어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쉽게 나이 드셔가지고 뭐 시력도 나빠지고 하는데 계명 읽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제자 중에 서울에 82세 형님이 계시죠. 아우, 계명을 아주 잘 읽으세요. 아주 잘 읽으세요. 지금까지 왜 못 읽었느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았대요, 선생님이. 치매가, 음악을 하면 치매가 안 걸린다는데, 치매가 안 걸린다는 것은 자꾸 생각하게 하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명을 읽고, 이 노래죠. 황성예터, 이 곡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원리 원칙을 바로 가르쳐 드리는 게 선생으로서는 최고의 예의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아이고 연세 많으신데 그냥 대충 하시죠. 이건 그 학생을 저는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명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계명을 읽어야만 코드 진행을 알 수가 있어요. 계명을 읽지 않으면 이게 돈지인지 민지를 모르는데 코드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악보 없으면 연주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읽다 보면 코드가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이동도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코디언뿐만 아니라 뭐 여러 모든 음악의 이론의 중심은 금반악기잖아요. 이 금반악기를 뭐 피아노도 좋고 전자올긴도 좋고 아코디언도 좋고 기타도 좋고 색소폰도 좋고, 그 색소폰을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색소폰을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 반죽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겐을 배워보고 싶다, 아코디언을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색소폰 쪽에서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항상 남 따라 장에 가는 게 한두 번은 막걸리도 얻어먹고 뭐 얻어먹는 재미로 시장에 시골 장에 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볼거리도 많고 친구도 만나고 첫사랑도 만나고 뭐 다 좋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목적 없이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바로 알고 싶어서 악기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서울에서 색소폰을 뭐 10몇 년을 하셨다는데 올겐을 바꾸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나비야, 쿵짝짝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일주일, 2주가 갔는데 쿵짝짝이 겨우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박자감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모든 음악은 박자감을 못 느끼면 노래도 맛이 없고 연주는 더더욱 맛이 없죠. 그런데 또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서울로. 그분은 내가 누군지 이야기하면 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유명한 운동선수 어머니인데 이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올겐을 배운 지 한 2달쯤 돼가는데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한다는 것은
음악의 맛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음악의 맛을 알게 되면 하루도 연습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첫사랑에 빠지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딱 알게 되면 이거 첫 만나면 앉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배우는데 어떤 악기든 상관없이 조금 하면 지겹고 조금 하면 딴 생각나고 이러는 분들은 음악에서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누구냐? 본인이 아니라 선생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선생이.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요건 수박이라는 거야 하고 수박 맛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수박 그림책에서 수박 그림만 봐도 입에서 춤이 넘어가잖아. 노란 걸 들고 와가지고 요것은 참외라는 거야. 참외 맛을 맛보게 해주고 또 토마토를 가져와. 그런데 애들이 토마토는 이 단맛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하얀 옛날에는 그 흑설탕이라고 주로 사용했죠. 설탕이 아주 비싼 시대였기 때문에 거무틱틱한 흑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토마토를 만들어주면 달달하게 애들이 정말 잘 먹죠. 요게 설탕이구나. 요걸 넣으면 맛이 달아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가는 거. 그것처럼 학생이 악기를 배우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음악의 맛을 못 느낀다면 그건 선생 책임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생 책임이에요. 왜? 엄마처럼 수박 맛도 보여주고 참외 맛도 보여주고 토마토 맛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맛을 못 보여주니까 이 학생들이 그냥 억지로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맛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세미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요거 연습하면 머리에서 왜 전구가 환하게 켜지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악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만 보내주면 몰라요. 선생이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 받아가지고는 이해 못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선생님의 설명 없이는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악기를 배우는 것도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터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걸 어디에 써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데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가지시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그래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죠. 이것은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음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초등생 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뭔가 알려주는데 게으름 피우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구에서 올갱이를 배워오시는 6개월 되신 분이 반배 도미 요 반배를 연주를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슬로우락 곡이잖아요. 이게 아주 어려운 곡인데 지금 연주를 아주 잘하시면서
이제 음악의 그 박자의 흐름에, 그리고 계명을 읽었던 6개월 동안 계명 읽는 훈련을 하셨으니까 계명을 아주 잘 읽으세요. 계명을 읽게 되니까 곡에 대한 그 여유, 준비된 사람의 그 여유를 느끼시더라고요. 성공하셨죠. 앞으로는 이제 진도가 점점 빨리 나가겠죠. 뭔가 기준을 알게 되면 진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곡이라도 받을 때마다 힘든 거예요. 받을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간혹 제가 평창 설거지 이야기하죠. 그 친구는 3년 됐는데 뭐 악보 없이 2-3시간 연주하는 건 뭐 예사로 연주를 하거든요. 그 친구는 정말 성공했죠. 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거든. 계명, 쿵짝, 쿵짝짝, 계명, 쿵짝, 쿵짝짝. 계명을 읽는다는 것은 음악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짧은 영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세미나를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악보 보는 법, 그리고 계명 읽는 법, 그리고 왼손 쿵짝짝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단번에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번에. 장담합니다. 단번에. 왜? 제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임상시험을 많이 거쳐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음악을 해서 지금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고, 그 가르침 속에서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습득하더라는 그 임상 경험을 제가 알려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그 결과를 토대로 제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제가 다니지 않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30분, 1시간만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들은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악보를 받아서 한 달만 연습하시면 제가 진짜 은빛바다가 될 거예요. 은빛바다를 상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 악보를 이제 다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혹시 또 혼자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아코디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주변 분들 다 잘하고 싶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군산하고 그 대천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있는데 4년을 배웠대요. 왼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뭐 했어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연주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 하느냐요. 맞죠? 못 따라 하죠. 모르니까 4년을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됐나? 쿵짝쿵짝짝 다 맞춰내거든요. 뭐냐? 학생들이 연주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100% 선생 책임이에요. 100% 선생 책임이에요. 선생이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왜? 선생은 학생들에게 공납금을 받잖아요. 공납금을 받은 만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하면 그 선생님은 정말 문제 있어요. 그냥 나이 드셨다고 그냥 대충 아이고 그냥 시간 때우시잖아요. 할 일도 없으신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바빠지거든요. 하고 싶은 게 더 많거든요. 다니고 싶은 게 더 많아지거든요. 왜? 시간에 쫓기게 되잖아요. 그처럼
봄에, 여름에, 가을에 아코디언 연습하다가 놀러 가세요 하면 아코디언 던져주고 놀러 다니지 마시고 아코디언을 가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연습해서 아코디언 들고 가서 뭐 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도 곱살이 기어가지고 한번 연주해 보겠다, 이런 그 욕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결심이 있어야 향상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이거 그냥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서 심심풀이로, 심심풀이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심심풀이, 그 경로당에서 10원짜리 고수도 치는데 그 10원짜리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차라리 따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준비가, 제가 직접 악보를 만드니까 이제는 악보를 우편으로는 보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악보를 보내드려도 이것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마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직접 만나신 분들은 제 악보 한 장 받으려고 용을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받아낼까? 그래서 제가 그 악보를 한꺼번에 다 드리지는 않죠. 한꺼번에 제가 일일이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딱 묶어서 어떻게 연습하는 순서까지 제가 딱 준비를 해서 일정 분량만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뭐 나이가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그런 거 계산하면 딱 아코디언은 손에서 딱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아코디언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전자올겐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 나이 그 서울의 그 왕형님,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영라대왕이 너 뭐하다 왔어 이러면 혼난대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배우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열심히 배우신대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맛을 알았으니까, 이제 반복 연습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금 12시 됐을 것 같아요. 불금 이렇게 되면 창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 아주 뭐 화려하게 고난도의 연주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악보에서 자유를, 악보의 그 족쇄잖아요. 바람 불면 휙떡 넘어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연주가 안 되거든요. 악보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아코디언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간단한 곡도 상관없잖아요. 간단한 곡도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 어느 때 그 지역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오세요 라고 하면 그때 오시면 됩니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생각나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님이 오시라면서 이렇게 이 순간순간 이 상황이 변할 때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도를 안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삼척 아가씨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고정관념을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배운 사람들은 정말 왜 그렇잖아요. 병원에 왜 갑니까? 이것만 고치면 내가 정상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것만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정말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악기 연주하는데 나는 이게 문제야. 이게 영 자신이 없어. 이게 안 돼. 이럴 때 세미나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 딱 고치면 이렇게 고치는구나 방법을 배워가서 집에 가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연주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하루아침에 3개월 완성, 이건 전부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평생을 해도 항상 부족한 게 예술인데 3개월 완성, 한 달 완성, 1년 완성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좀 빨리 갈 수 있는 속성은 있어요. 지름길은 있어요. 그 지름길도 최소한 1년은 걸려야죠. 1년은 걸려야 기본을 닦는데 3개월 완성, 6개월 완성 이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몇 년 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용기와 반복 연습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세미나에 오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족하실 거예요.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 다 아시죠?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바쁜 사람이잖아요. 강의도 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저도 연습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도 음악을 가지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한다는 거와 그리고 그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악보를 준비했다는 거. 저는 책을 복사해서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제가 배운 음악을 가지고 직접 악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라도 광주 있죠. 광주에서 저에게 전자올개를 배우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몇 군데 다녔어요. 배워보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코디언도 같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배워서 카페를 한대요. 라이브 카페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음악을 잘하게 되면 다양한 꿈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커피 마시러 가는 건요. 그 목적을 두고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커피숍에 뭔가 있더라, 뭐 하더라 이러면 그 집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를 데리는 것보다 주인이 직접 연주를 잘 하시면 연주자들은 데리고 오면 캐런티가 비싸잖아요. 직접 연주를 하시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친교도 되고 이래 왕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 될 거예요. 연주자를 구하는 것보다 직접 연주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불금 제가 세미나 준비가 끝났다는 거와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시면 한꺼번에 많이는 안 돼요. 한꺼번에 선착순 마감이에요. 8명 이상 되면 오시는 분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강의를 해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그냥 허탕 치서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런 이야기는 듣기 싫거든요. 에이 별것도 아니네, 에이 허탕 쳤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싶으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주를 뭘로 해드릴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맞나? 이게 별비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적흥 연주는 깜빡깜빡 할 때도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은빛바다는 제가 이 아는 음악에 대한 것을 제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책은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책 속에 그 연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나누어 드리려고. 저는 강의를 할 때 그냥 대충 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제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모르는 분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이해를 시키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 뒤처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음악 공부를 하려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 한 분이라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아시는 분들은 잔소리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잔소리 때문에 너무 좋다고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 교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그 긍정적인 부분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은빛바다는 아코디언 랜더, 전자오겐 랜더는 여러분들이 악보에서 연주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또 선생의 평가는 제자를 통해서 평가가 되잖아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세미나에 오시면 허탕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